제가 1시간 전에 대구 집회 현장을 말씀드리면서 선거법 위반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나서질 않았다라는 홍준표의 변명 아닌 변명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발뺌을 했던 홍준표인데 야구를 빗대면서 이때에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눈을 멀거니 뜨면서도 그냥 삼진을 당하는 것을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뇌가 죽어간다. 뇌가 썩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던 당사자 유시민도 60을 훨씬 넘겼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홍준표는 1954년생이니까 60이 뭡니까? 70을 넘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도 뇌가 썩는 나이도 훨씬 지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홍준표는 잔머리가 끝도 없고 쉬지도 없이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홍준표가 대구 집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홍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하게 급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준표가 노리는 수법이었었죠. 늘 그래왔습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에 정답을 알고 베껴 쓰는 학생들의 같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 언론과 방송에 나가서 정말 가치도 없이 떠들어대는 평론가들,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언론도 평론가들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구 자기 집 마당에서 열리는 어마할 정도의 그야말로 구름 관중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까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홍준표입니다. 가증을 떨면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가 바로 말장난하고 있는 홍준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판에 이와 같이 홍준표와 같은 썩은 위선자가 교원 영색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재명, 박지원이 그리고 이준석 등이 어디 썩은 정치인들이 한 둘이겠습니까마는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홍준표는 단연 돋보입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의 탄핵이 통과되자 윤석열은 외부에서 온 용병일 뿐이다. 우리 보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손절한다. 제일 먼저 떠든 자가 홍준표였는데 지금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집회는 늘 민주당과 민노총의 전유물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수가 뭉치는 그 힘을 바라볼 때에 민주당 민노총의 그러한 응집력보다는 훨씬 더 뜨겁고 응집력이 강하다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홍준표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민심의 흐름이 하루하루 다르게 크게 변모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을 홍준표가 보고 있었으니 자기 입으로는 손절하겠다. 외부 용병이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보수 세력이 뭉치고 몰리는 것을 보니까 뜨거운 것이죠. 충격을 받은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여기에
헌재가 하는 꼴을 바라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저것은 재판이 아니다. 편향된 인사들이 나 좌편향 인사입니다. 윤석열이 보수라고 하니 제대로 한번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보수의 국민들께서 모이고 뭉치고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판을 졸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오늘도 7차 변론 증인 신문하는 과정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홍준표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달도 안 될 정도의 윤석열은 용병이다, 외부인이다, 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홍준표를 볼 때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선조를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이 홍준표였는데, 그리고 바로 조기 대선 발언을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대구 자기 집 마당에서 펼치는 그 큰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자가 이재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수 쪽 국힘당에서도 이런 음흉스러운 자가 위선을 떨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서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이고 기각이 돼도 걱정이다.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거 하나만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시류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바꿔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 광장에 모여있는 그 성난 군중들은 모두가 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용병이다, 우리 보수와는 관계가 없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홍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시위에 합류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럽다고 해도 이 정도로 가증스러울 수가 있을까? 대표적인 기회주의자가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그야말로 텃밭에서 커다란 잔치를 펼치고 있는데 완전히 무관심을 하기에도 뭐하고, 내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면은 성난 그 관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병 우는, 손절 우는 얘기 나오면은 홍준표로서는 문매를 맞는 것 그 이상하게 혹독하게 그 자리에서 망신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야 선거법 위반 때문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속으로 나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키려는 마음이 꿀뚝 같다라고 페북에다 써올려 본들 누가 이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머리 짜내고 생각했던 것이 부인을 동원하자 가장 폭발력이 있는 전환길, 국민의힘의 108명의 국회의원보다도 일당백으로
폭풍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환길에게 아내를 내보내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페북에다 선전해보자, 그런 잔머리를 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아내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전환길에게 내 의사를 전하겠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입니까?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거짓을 만들어 보이는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또다시 속으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홍준표의 이런 거짓과 이재명이 한두 번입니까? 또 이준석이, 젊은 인간 이준석이도 이 대열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안 먹힙니다. 유치한 장난 그만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언론들이나 자격이 없는 방송 평론가들 헛소리를 그만해라라고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을 우매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효옥이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한마디로 촌철살인. 홍준표 입 다물어라. 홍준표가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회에 참가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거기에 나가면은 선거법 위반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신분 탓에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그래서 대신 부인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켰다. 여기 대해서 전용욱이 한마디 합니다. 아, 그래요? 이철우 도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대표지요. 참석을 했는데 홍준표는 왜 나가지 못하는가?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 전용욱은 여기에 있어서 홍준표 왜 집회에 못 나오나? 그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누구는 한가해서 집회에 참석을 하는가? 윤 대통령 탄핵 막겠다라고 다들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대신 아내인 이순삼을 그 집회 현장에 보내서 사진을 첨부하고 부인이 집회 현장에 대타로 나갔다. 전한길 선생님, 그런데 사모님 콧물 켜지 말아라.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매섭게 홍준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효욱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가스관이 여기저기에 터져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스 발브를 잠그고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동을 걸고 용병인이 손절하겠다, 외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칼 같은 비수를 날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효욱도 촌철살인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핵심은 찌르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느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느냐? 남들은 다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를 질타했지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홍준표의 입에서 손절과 함께 용병이다, 보수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자의 그 아픔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홍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얘기죠.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반드시 보수 쪽이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권력 교체라는 말을 썼듯이 윤석열이 물러나고 바로 내가 보수의 1인자인 홍준표가 권력 교체의 1호 아니겠는가, 그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 내가 보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권력 교체를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의 대통령 복귀와는 홍준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운 지 오래가 됐죠. 이것이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7차 변론이 나서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편향된 그런 성향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8명 가운데서 4명 정도가 좌측에 기울어져 있다. 그것도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의 재판관들이다. 여기에 40혁인가요? 40혁이까지도 임명을 시키겠다는 것이 문영배의 권한 대행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는 데가 아니라 헌법 해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갖가지 검찰에서 나온 그 증인 자체가 헌재에 와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기관 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의 강력한 추궁에 따라서 인정을 했다가 법정에 가서는 내가 너무나도 억울했고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의 위증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의 증언 그 자체를 인정하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기의 그 증언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 2030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바로잡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섰습니까? 당연히 피청구인 그리고 증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법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의 얘기한 증언만 받아들이겠노라, 이렇게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헌재도 그 사례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사례를 또 한 번 인용하겠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때의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억지 논리고 억지 주장이고 억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념 편향된 그러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자기 비호명을 합니다. 정말 낯 두껍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뻔뻔하다는 말조차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은 좌우 갈등이 심한데 이것을 봉합해 나서주길 바란다.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어디까지나 홍준표의 진심입니까? 국민 여론 흐름에 따라서 손절하겠다. 용병이다. 이제는 화합의 주체가 되어달라.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자기 마음대로죠. 이런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6, 70년대지요. 유진산 총재가 당수 시절에 사쿠라 논쟁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이철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40대 기수들에 대해서 이철승 그 의원을 몰아붙일 때에 사쿠라라고 몰아붙였었습니다. 사쿠라 논쟁. 그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직한 정치인이 필요하지 기회주의 정치인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도 이준석도 홍준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핵 기각되면은 대통령으로 복직해서 나라를 만들어 달라. 홍준표 씨, 어디까지가 당신의 진실된 마음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